안녕하세요.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선 국힘 후보가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낙승을 거뒀습니다. 실 역대 국회의원 구청장 선거를 통틀어 201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국힘의 절대 텃밭을 사수한 것임에도 한동훈이 대표로서 리더십을 증명한 것처럼 언론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 금정구는 해당 지역의 가장 큰 갑부로 꼽히는 김진재 김세연 부자가 대를 이어서 금배지를 달았던 곳으로 국힘 입장에서 패하면 대망신인 지역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한동훈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꽃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여론조사꽃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 결과와는 달리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윤일현 국힘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죠. 한동훈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산 금정은 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조국 대표가 단일화하고 정권 심판론을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등 굉장히 판을 키운 선거였다며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힘 후보를 몇 퍼센트 이기는 결과를 냈다. 선거 며칠 전이었다. 자유통일당 계열 여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국민의힘이 이긴 걸 바라지 않는 여조였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며칠 뒤의 선거 결과는 22%포인트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 여론조사도 고문하면 자백한다고 한다. 마치 어떤 방향의 여론조사를 만들어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며 누가 일어나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 그게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조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김어준 총수는 1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동훈을 향해 본인 힘을 직접 입증한 선거라 생각하고 여론조사꽃에서 선거 일주일 전 마지막 조사에서 진다 그랬는데 봐라. 내가 그래서 실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더 흥분해서 여론조사꽃 틀렸으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여론조사꽃 일주일 전 마지막 조사에서 영광은 민주당이 2% 지고 금정은 국힘이 3% 지는 걸로 나왔다라며 그런데 한동훈 논리대로 하면 영광도 민주당지라고 이재명 대표 망하라고 했다는 소리가 되잖나라고 했습니다. 김어준은 다주 작은 단위 선거에서 대선 주자급 당대표가 역량을 올인하고 폭력전 펼치면 짧은 일주일 사이 여론이 크게 움직이기도 한다라며 한동훈이 금정구를 6차례 방문했던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금정에서 졌으면 대표 더 이상 못했다. 그래서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친 거고 오수일이 대선 주자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작은 동네에서 6번이나 총력전 펼쳤으니 마지막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어준은 결혼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자기들이 각자 잘한 거다. 자기들이 잘한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면 된다라면서도 정작 부산 금정구청장 투표율이 47%대에 그쳐 70%까지 돌파한 영광군수 투표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론조사꽃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된 결과도 금정구청장에서 이 정도의 격차가 날 거란 전망까진 없었고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국힘 측에서도 금정 선거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힘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라며 여의도 연구원에서 3번 조사했다. 마지막 조사가 9에서 11이었는데 그때 오차범위 내에서 빡빡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의 증언대로라면 여론조사꽃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단언하기만은 어려워 보이고 소위 하우스 이펙트는 생각처럼 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국힘 쪽으로 갑자기 쏠린 결과가 나온 데 있어선 선거 직전 한동훈 등의 집중유세 영향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친문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실언 그리고 조국혁신당 대표의 한동훈 사퇴 발언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10일 부산금정 지원유세 그리고 페이스북 글에서 전 구청장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진 금정구청장 재보궐과 관련해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거냐라고 하며 고인 모독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고 김재윤 전 구청장의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여기에 한동훈은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며 SNS에 한번 올린 우발적인 게 아니라 유세장에서 민주당 선거 관련자가 있는 상태로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고 공개 저격한 바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쉴드가 불가능한 실언입니다. 또 조국 대표는 최근 발언에서도 국힘 후보 쪽으로의 역결집을 유도할 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국은 지난 14일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한동훈이 대표직에서 물러날 거란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다음날 KBC 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도 선거 패배의 책임은 당신 탓이라고 서로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 현재로는 친윤 그룹이 우세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선거 패인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교체시켜 버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한동훈 사퇴 및 비대위 체제로 갈 거란 전망을 했습니다. 나아가 한동훈 사퇴의 뜻을 모을 국힘 의원이 다수일 거라 전망하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결정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힘 지지층이 가장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한동훈이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도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후보인데 그가 날아갈 것이라 공언하고 다니면 국힘 지지층 입장에선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굳이 투표할 의지가 없었던 이들 입장에서도 한동훈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 입장에서도 이번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신들이 아주 싫어하는 조국이 공개 저격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국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김건희 심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선거를, 즉 명태균발 국정농단까지 터진 상황으로 더욱 그런 흐름이 짙어지고 있는 선거를 돌연 한동훈 체제 평가로 바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지지율에 비해 국힘 지지율은 더 나오는 편인데 굳이 건드려서 국힘 지지층 결집이나 불러온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편의 집중 유세보다 더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방 측에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들입니다. 조국은 마치 자신의 고향이 부산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부산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거나 호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서도 조국이 김경지다, 김경지가 조국이다, 류재성이 김경지다, 김경지가 류재성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런 구호가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자신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호감일 때나 통할 말입니다. 이는 4월 총선 때 했던 것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국은 당시 부산에서의 선거운동 도중엔 윤석열과 한동훈 등을 향해 이제 고마 치아라마, 너그들 쫄았제 등 부산 사투리를 써가며 자신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느니 과한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여론조사상에서 앞서고 있던 부울경 민주당 후보들에게 도움을 주긴커녕 줄줄이 낙선하는 데 있어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쳐지고 싶다던 문재인의 뜬금없는 등판과 함께 말입니다. 들른 곳마다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기록을 세웠으니 말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는 김어준은 보다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금정구청장 선거가 여론조사와 차이가 난 구체적 이유는 한동훈의 집중 유세 때문이 아닌 선거 직전 김영배와 조국의 발언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김어준은 이들이 친문 정치인들이라서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번 사례로 더욱 증명한 것은 친문 세력이 앞에 나서면 나설수록 범민주 세력은 큰 해를 입게 된다. 이건 법칙이자 진리로 굳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전면에 나서면 나설수록 국힘 지지층은 결집하고 중도무당층은 문재인에 대한 안 좋은 추억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걸 이른바 트롤링이라고 표현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실제 이번 재보궐 결과는 호남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충분히 선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지층의 신뢰 역시 여전합니다. 금정에선 저런 친문들의 트롤링으로 인해 예상보다 큰 격차가 났지만 인천의 대구격으로 불리는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선 한현의 민주당 후보가 42.12%를 득표하며 당선자인 박용철 국힘 후보와 8%포인트대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령층이 많이 사는 해당 지역에선 민주당 후보가 아주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엄청 선전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강화군수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가 10%대 득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을 완전 싹쓸이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국힘 후보가 당선됐던 지역입니다. 당시에도 한현의 후보 득표율은 26%대에 그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42%대까지 득표율을 올리면서 낙선했지만 그래도 꽤 선전했다는 평입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 흔들만한 건덕지가 없음에도 친문 정치인들은 자성은커녕 또 이재명 비난에 어떻게든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참담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들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라며 국회 다수당에게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이 우선이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민주당이 최혜병, 김건희 특검법 등을 발의해 국회에서 처리하면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표결 과정에서도 국힘이 집단 반대표를 던져 폐기하는 그런 일을 정쟁으로 표현한 거라 하겠는데요. 그런데 마땅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그저 정쟁 취급합니까? 지금 국정농단을 보고도 말입니까?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또 권력으로 국정농단을 저지르는 것을 단죄하려는 것이 과연 민생과 무관한 것입니까? 게다가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급하는 지역화폐법 역시 윤석열 패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힘이 재표결에 반대표를 던져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왜 그건 언급하지 않습니까? 모 김부겸이는 총리 시절 이재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그렇게 호소할 때도 홍남기랑 세트로 이를 가로막던 장본인 아닙니까?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사기를 치던 홍남기의 선별지원 고집을 적극 두둔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자들에겐 자부심을 드리겠다라는 햇소리를 하며 여론의 공분까지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전국으로 확산시킨 지역화폐나 이재명의 대표적 철학이기도 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섬중이 기나견이의 새로운 미래, 아니 최근 새미래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 그곳에서도 또 이재명 비방에 나섰네요. 전병헌 대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이번 재보선은 정부 여당의 겹치기 악재로 최고의 환경에서 치러졌다.
특히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영광은 41대 57이었다라며 마치 이재명 대표가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한 것처럼 규정했습니다. 전병헌은 또 부산에선 야권 단일화에도 2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라며 호남에서 이재명 가스라이팅 효과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며 다른 지역에선 이재명의 확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하지 않는 한 이재명으론 대선 승리 없다는 건지라고 햇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던 재보선 결과는 준비 안 된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은 이재명 후보였음을 재확인해줬다며 대선 패배도 이재명 책임론으로 몰아가며 이재명 리스크 타령을 떨었습니다. 공약 이행률 18%로 무능함을 증명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높은 정권 심판론 중에서도 이재명 홀로 분전한 것이지만 대장동 누명이나 시운린의 엄중히파, 친문 패거리들만 주둥이 닫고 있었어도 이재명이 압승할 수 있는 대선이었는데 말입니다. 또 새미래민주당은 논평에서도 D10%대 최악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죽을 쓰고 있는 대통령, 끊이지 않는 용산발 악재와 스캔들, 지속되는 당청 갈등 등 무엇보다 선거 국면에 민주당 앞에 널려있는 호재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라며 그럼에도 특히나 총력전을 펼쳤던 영광에서 얻어낸 40% 겨우 넘는 득표율은 호남 유권자들의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깊은 의심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폄훼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이란 무능하고 위험한 선장 때문에 심하게 파손된 채로 파국을 향해 표류 중이라고 거듭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니네는 민주당 기름까지 도용해가면서도 호남을 비롯한 어느 지역에 후보 하나 내지 못한 원외 정당 주제의 말들은 졸라 많습니다. 또 니네는 이재명처럼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단독으로 40%대가 아닌 그 100분의 1인 0.4%나 정당 지지율 나옵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이 커진 선거였는데 이왕의 엄중이가 자기 고향이기도 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어땠을까요? 나왔으면 한 자릿수대 득표율로 망신당했다에 1818원 정도 걸겠습니다. 또 전병헌이는 뇌물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주제에 윤석열이가 사면해줬으니까 또 주둥이 터는 건가요? 윤석열 패거리와 종이 한 장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친문잔당들을 정계에서 완전히 박멸하는 그날까지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